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날 촬영하고 있고요.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날에 우리가 진짜로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것보다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또 열심히 해야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야장편 8편이고요. 네, 공자께서 이르길 누구에게 자공에게 이르며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공은 굉장히 말을 잘한 돈이 꽤 많았던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센스 넘치는 그런 제자로 저희가 논어에서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여자는 여자 여자지만 이제 이렇게 앞에 삼수변이 붙으면 너 여자로 쓰인다는 거 몇 번 나와서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시더라도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언젠가는 또 기억이 금방금방 잘 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여자는 더불어 함께하다, 참여하다 등의 뜻도 있지만 뭐뭐와 라는 뭐뭐 및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와 라고 해석을 했고요. 너와 회, 자, 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공자의 제자죠. 공자보다 훨씬 나았다고 공자가 평가한 안회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자공한테 너랑 회는 여기까지가 주격조사로 지금 쓰였어요. 어조사 야자가. 그래서 은는이가로 쓰이겠죠. 어쨌든 너와 회는 누가 더 나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자, 사입니다. 단목사라고 하죠. 자공의 이름은 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당시 중국 사회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입니다. 사는 어찌 감히 바라겠습니까? 회를 바라겠습니까? 회가 목적으로 쓰여가지고 안회를 어찌 감히 제가 바라겠습니까?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회는 계속해서 자공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둘 다 어조사 야자 주격조사 은는이가로 쓰였어요. 회는 하나를 들으면, 자, 써 이자인데요. 원래라면 사실 여기 써 이자가 여기에 있으면 좀 더 말이 예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를 들음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통 요 써 이자 뒤에 뭐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요게 도치 이런 거 조금 어렵다 하시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써 이자가 자주 나오는 뜻이 있죠. 그것으로써 이렇게 그냥 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하나를 들으면 그것으로써, 아까 써이가 여기 있던 거랑 사실 해석이 똑같이 돼요.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회는 하나를 들으면 그것으로써 열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안회가 그만큼 굉장히 공자학단에서 너무너무 뛰어난 제자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저는요, 하나를 들으면 그것으로써, 자, 여기에서 자공에 굉장히 센스 있는 답변이 나옵니다. 회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절대 자기를 낮추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를 들으면 그것으로써 둘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지 않다, 저희 사실 불여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뭐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요게 뜻이 한문에서는 뭐뭐와 같지 않다는 게 뭐뭐보다 못하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불자도 아닐 불자이기 때문에 아니 불자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 뭐뭐보다 못하다 해석 가능하십니다. 자, 근데 뭐보다 못한지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구보다 못하다, 당연히 안회가 되겠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못하다, 나와, 아까 더불어 여자가 와로 쓰였고요. 나와 너는 그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자신도 아내만큼 훌륭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문장이 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 편도 굉장히 유명한 편인데요. 여기에서는 안회의 뛰어남과 또 그에 대비된 자공의 센스가 빛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왜 자공에게 이걸 물었을까요? 조금 덧붙이자면 자공은 뒤에 있는 내용으로도 알 수 있듯이 되게 자기가 잘난 걸 알고 있었어요. 말도 그만큼 너무너무 잘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안회는 말도 없었고 뭔가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신분도 낮았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다 하고 되게 묵묵히 뭔가 인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 사건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자공에게 갑자기 너는 아내랑 너랑 비교하면 누가 낫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자공이 뭔가 실수를 했거나 이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자공에게 이르며 말씀하시기를 너와 회는 누가 더 나으냐? 라고 하였습니다. 자공이 대답하며 얘기하기를 저는요 어찌 감히 회를 바라겠습니까? 회는요 하나를 들으면 그것으로써 열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를 들으면 그것으로써 두 개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지 않다. 뭐뭐보다 못하다. 우리는 아내보다 못하다. 나와 너는 아내보다 못하다. 자, 공자가 또 왜 나와 너는 아내보다 못하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 제가 아마도 자공이 뭔가 어떤 사건을 벌여놔가지고 공자가 약간 자공을 혼내키려고 딱 던진 겁니다. 너는 너가 낫냐 아내가 낫냐 라고 던지고 나니까 공자께서 너무 미안해지는 겁니다. 너무 뛰어난 제자랑 뭔가 비교하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자께서 나랑 너 둘 다 아내보다 못해 라고 한 말도 뭔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죠? 자공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 낮춰준 것 같습니다. 당시 공자와 자공과 그리고 아내의 관계 같은 것들도 고민해보면서 읽어보시면 훨씬 재미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공야장편 9장입니다. 이번에는 제여라는 공자의 제자가 나옵니다. 제여는요, 보통 제아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제아는 자공보다도 훨씬 더 말을 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했는데 뭔가 공자나 혹은 공자의 제자들에게는 조금 미움을 샀던 것 같습니다. 왜 저희도 사실 말을 너무너무 잘하고 막 요리조리 피해가고 좀 깐죽거리고 이러면은 좀 얄밉잖아요. 아마도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썼던 공자의 제자들이 제아를 그렇게 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독 논어에서 이 제아를 약간 낮추어 보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아 역시 공자와 같은 노나라 출신이고요. 공자보다는 29살, 30살 정도 연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여는 어느 날 낮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는 여기까지 썩은 나무는 새길 수가 없다. 오를 가짜는 캔이니까 새길 수가 없다 라고 어조사 야자는 종결사고요. 그러니까 제여가 잠을 자고 있는데 공자께서 썩은 나무는 뭘 새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실 엄청난 비난이죠. 그건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이런 조금 수위 높은 발언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논어에서 제아의 평이 유독 좀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자가 조금 안 좋아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요. 자, 거기다가 또 똥이 묻은 흙, 그러니까 썩은 흙을 얘기합니다. 썩은 흙, 의 담입니다. 자, 여기 썩은 흙의 담이라는 건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을 얘기하겠죠. 옛날에는 담벼락을 흙을 쌓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을 텐데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은 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흙손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담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제아가 잠깐 낮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굉장히 똥 묻은 흙이나 썩은 나무 이런 표현들이 빗대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어조사 어자는 뭐뭐에게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줄 여자가 사실 이 문장에서 해석이 안 되는데요. 주자가 이제 해석한 거에 따르면 이 줄, 여기서 줄 여자, 더불어 여자는 문법적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의 어떤 뜻을 가지고 와도 여기에 명확하게 예쁘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도 그럼 요거 해석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에게, 그러니까 제여를 얘기하겠죠. 제여에게 무엇을 꾸짖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벨 주자는 원래는 베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을 베게 되면 그 사람은 뭔가 형벌로서 처단을 한 게 되니까요. 꾸짖다 혹은 형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공자의 이 말이 굉장히 세죠. 제어가 지금 썩은 나무 같고 똥 묻은 흙 같아가지고 내가 뭘 굳이 꾸짖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지금 계속 공자의 말이었는데 또 요 자왈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요 자왈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공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자왈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지만, 논어를 이렇게 편집을 할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글을 여기 내용이 맞겠다 하고 이렇게 끼워 넣었더니 자왈이 2번 들어간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만든 논어이다 보니까 앞에서 저희 중복된 말이 있었던 것처럼 조금의 실수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나는, 나 오자죠. 나는, 자, 사람이는 보통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행동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처음에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겠구나, 그렇게 하겠구나 라고 다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행동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지 행동을 한 번 더 본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여, 제야죠. 제야, 그리고 더불어요. 똑같습니다. 문법적인 의미고요. 제여 때문에 제여에게서 이것을 고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은요 굉장히 제야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야가 잠깐 낮잠을 잤는데 굉장한 말들이 지금 공자 입에서 오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제야는 굉장히 말을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자가 느끼기에 제야는 말만 잘하지 행동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고 또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요런 뉘앙스로 공자가 제야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당시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소중한 논어 자료라든지 몇 개 없는 이 자료를 통해서 공자의 제자들이 어땠을까? 라는 추측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논어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명언으로만 이루어진, 좋은 말들로만 이루어진 책은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험담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속에서 훨씬 인간미 넘치고 우리가 배울 점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